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보시는 대로 강펀치를 맞았습니다. 공포의 금요일 여러 가지 좀 부담스러운 악재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저희 외신에서 같이 보시죠.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지표를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인플레를 조금 더 진단할 수 있는 핵심 지표인 PCE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4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마켓워치 보도 내용이고요. US inflation rate surges to 6.6%, PCE index shows, but prices might also be peaking. 이번에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PCE 물가지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분석이 많이 나왔는데요. 바로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시장 파악 시 선호하는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인 PCE가 급상승했습니다. 이날 상무부는 지난 3월 PCE가 전년 동기 대비 6.6% 상승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1982년 1월 말 이후에 약 4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에너지 비용을 먼저 조금 살펴봤을 때 우크라이나의 정세 등으로 치솟아서 33.9%나 증가를 했고요. 또 식품 가격도 9.2%나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치솟는 속도와 이런 정도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 안에서 소비 지출까지도 나쁘지 않게 흘러갔다. 이렇게 그래서 40여 년 만에 가장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PCE 물가 상승률은 5.2%로 전달 5.3%에 비해서 약간 둔화하긴 했지만 여기서 전문가들이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PCE 지수까지도 함께 상승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지표가 굉장히 엇갈립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그 GDP 쇼크된 수치를 봤잖아요. 마이너스가 나왔고 PCE 가격 지수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를 총체적으로 판단하는 연준이 과연 이번에 또 빅스텝을 밟게 될까? 이제 이 부분이 가장 관심사이지 않을까 싶은데 연준의 정책 결정에 많은 영향을 PCE 지표가 줄 것 같은데 어떻을까요? 네, 우선 이렇게 기사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여러 가지 외신들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우선 CNN은 약간의 하락이 연준의 정책 경로를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을 했고요. 또 뉴욕타임즈는 앞으로 놓여진 과제가 어렵다면서 연준 이사회의 높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노력이 경기 침체를 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우선은 이 연준 쪽에서 행하고 있는 이런 정책 경로에 대해서 지금 경기 침체를 야기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연준 정책 방향에 있어서는 크게 다름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 미국 연준에서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가 이번 이 PCE 가격 지수인 만큼 4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지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도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미국 가계의 소비 지출이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이번에 고인플레이션 상황에 높은 수준의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0.5%포인트로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한 그 부분에서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네, FOMC 회의가 이제 내일부터 이틀간 3, 4일간 열리게 되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 정도에는 FOMC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불안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구간에서 FOMC의 결정 어떻게 나올지 이번 주에 가장 큰 빅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요. 같이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뉴스가 많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심리를 가장 흔들리게 만들었던 요인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월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향후 경기라던가 증시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하이라이트가 됐던데요, 또. 네, 그렇습니다. 네. 뉴욕타임즈 보도 내용이고요. Wall Street is battered by rising fear about the economy. 이번에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이 비관론의 목소리를 더 싣고 있는 모습인데요.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고공행진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또 주가지수 하락에 월가가 비관론에 휩싸였습니다. 뉴욕타임즈는 4월의 월가 경제가 곧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월가의 비관론이 주요 우려 요인이 해결될 때까지는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소비심리 악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그리고 주가지수 하락 이 세 가지 주요 요인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게 된 건데요. 이런 비관적인 시각 때문에 S&P 500의 월간 하락폭 또한 지난 2020년 3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또 키워나갔다는 점에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큰 문제는 이 미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을지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소비 지출은 현재로서는 잘 견뎌내고는 있지만 몇몇 지표에서는 소비 심리가 빠르게 약해지고 있다면서 이 뉴욕타임즈는 전문가들이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코노미스트들은 높은 가격과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 부분이 또 경제 시장 흐름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캐슬린 보스젠식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자들은 미국 경제의 주된 동력이라며 그래서 이 소비자들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따라서 경제도 함께 움직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미국의 연준이 올해와 내년에도 계속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서 소비자에 대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과 또 소비 심리 후퇴 위험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파악했습니다. 그러네요. 미국은 또 소비 국가인데 식당 물가가 올라가고 기름값이 올라가고 그리고 아무래도 빚을 많이 내잖아요. 이게 또 이자가 계속 부담이 좀 짊어지게 되면은 돈을 쓰기를 꺼려할 것이다라는 전망, 그러니까 소비가 많이 둔화가 될 거라는 전망이 어둡게 좀 나온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견뎌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하시게 되잖아요. 내년에 대한 전망이 더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에 대한 전망도 좋지 않았는데 내년은 조금 더 비관론적이었는데요. 2023년에 대한 우려는 더 큽니다. 성장률이 2%대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다는 시각이 제기됐는데요. 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쪽에서는 성장률이 2%대로 둔화될 것을 예상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이제 경기 침체를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살펴보자면 이 누빈의 사이라 말릭 최고 투자 책임자의 발언인데요. 연준이 발언을 할 때마다 시장은 이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였고 투자자들은 미국 연준의 여러 차례 금리 인상으로 연착륙을 하기보다는 경기 침체를 초래할 이 부분에 조금 더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한 겁니다. 또 다른 이코노미스트는 아마 금리가 오르기 전에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소비 지출이 자연스럽게 감소를 할 것이라면서 이 연준은 이런 부분들에 매우 주의 깊게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에는 연준의 이러한 정책이 소비 지출 둔화로 이어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도미노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조금 우려스러운 모습을 내비추고 있습니다. 네, 모건스탠리에서는 이런 전망 하에 기회를 줄 때 주식을 팔아라라는 멘트까지 내놨습니다. 그만큼 내년도에 대한 주식시장도 많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정말 방어적인 포트 또는 현금이 최고다라는 의견도 함께 좀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험로가 또 예고가 되는 뉴스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일단 경기 침체 그리고 주식시장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점 감안하셔가지고 또 전략 준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쪽으로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상황이 많이 안 좋은데 인텔 CEO가 향후의 경기에 대해서도 전망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코멘트가 나오게 되면서 관련 주식들이 많이 흔들렸거든요. 어떤 멘트였을까요? 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Intel CEO now expects chip shortage to last into 2024. 이번에 반도체와 관련해서 도대체 언제 흐름이 나아지나 좀 우려스러운 기사 내용이었는데요. 네.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팻 겔싱어 인텔 최고 경영자가 반도체 부족 현상이 2024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겔싱어 CEO는 전반적인 반도체 부족이 당초 예상했던 2023년에서 2024년으로 표류할 것으로 보는 이유라면서 이러한 부족 사태가 현재 장비에 타격을 입혔으며 일부 공장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반도체 부족 현상이 공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기가 쉽지 않아지면서 앞으로도 이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건데요. 따라서 2024년까지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겔싱어는 이러한 반도체 부족 사태는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을 확대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려감을 내비쳤고요. 또 겔싱어 CEO의 발언은 인텔이 월가의 예상치를 밑도는 2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내놓은 지 하루 뒤에 나왔는데 이에 따라서 주가가 다시 한번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인텔의 1분기 순이익과 매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2분기의 가이던스는 예상보다 부진했는데요. 이번에 이러한 상황에서 CEO의 발언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앞으로 인텔뿐만 아니라 이런 반도체 관련한 주식들의 투자 심리까지도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외신들의 보도에서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삼성전자 또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는 구간인데 어디까지 더 바닥을 봐야 되냐라는 우려감이 또 드는 또 인텔 CEO의 발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와 인텔 그리고 대만의 TSMC 지금 반도체를 주름잡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누가 이 난제를 타개하고 조금 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존할 수 있을까가 또 하나의 좀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반도체 전반에 대한 투자 환경은 좋지 않다라는 점은 감안하시고 네, 전략 준비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뉴스 여기까지 볼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세 가지 외신 뉴스 함께 전해드렸습니다.